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매일 밤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섹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장주, 이등주까지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죠. 근데 저희는 어떻다? 이런 시장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파도 타기를 계속하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좋게 투자를 쥐고 흔들고 있는 그런 투자자 잘 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잘 따라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잘 잡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뭐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죠? 매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증시를 보려면 먼저 미국의 증시 상황이나 시황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그냥 이번 증시 상황은 그리고 미증시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오늘 겁니다. 저 오늘 건데 제가 빨간 칸 쳐놨죠. 지금 제가 매주 참 목요일이 공교롭게도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매주 되는 날이에요. 지난주는 PPI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시장도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표가 나오면서 어땠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꾸라졌어요. 근데 오늘 시장은 어떻느냐?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연속 실업자 수가 이전에 비해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규 실업자도 224K. 지난주에는 이게 좀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실업자가. 그럼 고용시장이 세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실업자 수가 증가를 했어요. 실업자 수가 증가를 했다는 거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소 좀 약해지고 있다,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가지만 일단 오늘 나오는 지표 중에서 보면 되고요.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왜 이 고용 지표를 계속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록 발표에서 어떠한 얘기가 계속해서 공방을 주고받았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그러니까 관세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반, 그리고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얘가 고용시장이 실업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이쪽의 힘이 조금 약해졌을 거야. 근데 어때요?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의 힘은 조금 약해질 거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요겁니다. 잭슨홀 미팅.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파월이 우리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7월 FOMC 금리 결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동결시켜 버렸죠. 이 금리가 동결이 될 거라고 시장이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금리를 동결하기 전까지는 아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을 넣는다거나 그 이후로도 스콧 베센트 장관이 계속해서 금리를 0.5% 인하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 거라든가 지금 이 금리 동결의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어떻게 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거의 역대급으로 높게 나오고 고용시장도 좋다, 다시 반등한다라고 나오면서 이 파월이 이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뻘소리죠. 약간 이런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혹은 인하를 해도 살짝 인하할까 말까 이런 스탠스를 취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고용시장이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번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도 역시나 뭐다?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혹은 금리 인하를 좀 주저하고 뭐 이제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약간 애매해졌다.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까지도 뭐 진짜 많아봐야 금리 0.25% 인하에다가 뭐 심하면 금리 동결까지도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약간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 트럼프가 얘기하죠. 이게 쿡 연준 이사가 물러나야 한다. 여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놓지는 않았는데 뭐 모기지 주택 대출 있죠? 약간 그거 갖다가 사기를 쳤다고 트럼프가 얘는 이제 해임을 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짚고 넘어가느냐?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예요. 스콧 베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요 이사 자리 중 하나를 물러나게 한다. 그럼 뭘까요? 그 자리에 자기 사람 앉힌다는 거예요. 앉혀가지고 금리 인하에 좀 한몫해라, 좀 이바지해라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밀어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파월 얘기 또 이렇게 나와서 말인데 내년 5월이 마지막이에요. 임기 끝입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땠느냐? 오늘 시장은 혼조세였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 0.37%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살짝 빠졌습니다. 뭐 약보합이에요.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동안에 코스피가 이제 3,100, 3,200, 3,000을 넘을 때까지 외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외인들이 들어와야 지수가 끌어올려진다고요. 근데 외인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잘해봐야 혼조세야. 그런데 여기서 달러 환율까지 1,400원을 보고 있어요. 1,400원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현재 1,398원으로 한두 달 전에 1,360, 70원 하던 때보다는 훨씬 더 높죠. 이렇게 달러 환율이 강세 그리고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외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의 뭐 PPI라든지 아니면 뭐 파월의 매파적 금리나 뭐 요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인이 자기 나라에서도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죽할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제가 정리해놨죠. 코스피가 3,200을 잘 지지를 받고 있다가 3,100이 아니라 3,200입니다. 3,200을 하방 돌파했어요. 3,100대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코스닥 800이 깨질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좀 깨졌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겹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내 그 외인의 수급을 보려면 아까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뭐예요? 미국의 매크로 지표, 뭐 PPI, 뭐 CPI 등등 해가지고 뭐 실업, 뭐 고용 지표 등등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국내에는 10억 대주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런 약간 양도소득세 개편 때문에 지금 외인들은 사실상 국내 시장에 대해서 메리트를 크게 느끼기가 어려울 거다. 지금 9월, 이제 8월도 얼마 안 남았죠. 9월은 사실상 횡보의 장이 흘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상법 개정, 특히나 이 상법 개정 중에서 뭐다? 이런 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에서 이제 양도소득세 약간 그런 법의 개정이 뭐 갑자기 다시 한번 뒤엎어지지 않는 한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저평가주부터 시작해서 코스피부터 반등 이어나갈 거고요. 코스닥도 이에 따라서 살짝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10월 빨라야 한 9월 말에서 10월쯤이 돼야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외인 매도세고 달러 환율 상승이다.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미리 잡아라라고 말씀드리죠. 뭐 유망한
뭐 섹터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방산이나 조선도 있고 뭐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공략했던 섹터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섹터들 내가 눈여겨봤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잡지 못했던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던 종목들을 담을 만한 기회장이 바로 9월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월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의 이런 견해라든지 시장의 견해, 시장을 보는 시각 이런 거 알고 싶으시면 여기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셔가지고 들이대시면 링크 나와요. 거기 누르시면 저희 콜라텍 게시판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예요? 우리 프로그램의 메인 두 가지. 저의 모스트픽 1, 2 두 종목 오늘도 준비가 됐으니까 특히나 오늘은 더 좀 빡세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가져가셔서 이런 기회라든지 상승 많이들 맛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종목 모스트 1, 2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나온 종목들이 좀 괜찮은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HD 현대미포 공략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요. 그런데 이제 공략가는 여기서 지금 최고가는 20만 원 돌파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6.4%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두 종목 BHI와 PSK 홀딩스. BHI는 42,700원 그리고 우리 공략하고 나서 바로 쌌죠? 47,5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또 재미를 보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 뭐다? 이 하단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증시 콜라텍 게시판에 입장하신 분들 이 종목들 다 가져갔다. 방송에서 제가 말로 안 합니다. 거기서 그냥 글로 적어드려요. 요거 가져가신 분들 다 요런 11.2% 뭐 요건 조금 소소하긴 합니다만 7.2% 다 가져갔다. STX 엔진 제가 조선 미리 봐야 된다. 적어도 2등주 중에선 1등주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야, 이거 자리가 너무 좋다. 차트 자리도 좋고 시황도 좋고 뭐 그냥 안 좋은 게 없다라고 했죠. 어때요? 24,950원 한 25,000원쯤에 공략을 했는데 42,850원 71%가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라 그랬어요? 홀딩을 하라 그랬죠? 갖고 있는 분들 어때요? 굉장히 크게 상승률 나오죠. 그 밑에도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한 10%에서 20%대까지 여러분들 골고루 수익률 챙겨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이제 지난주 HD 현대미포 사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횡보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하루 딱 쏘아 올려가지고 요 날이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이제 월요일에 바로 쏘아 살짝 올라가가지고 이제 6%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요건 그냥 갖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갖고 있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다? 갖고 있어라 계속. 여기서 분명히 요 매물대라든지 아니면 그 차트를 좀 더 크게 봤을 때 뭐 저항 구간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면 요런 대형 조선주는 뭐다? 그냥 하나 오션 못지않게 그냥 쭉쭉쭉 올라가니까 요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가지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이렇게 조선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STX 엔진에 왜 X를 쳤었을까요? 지지난주 공략했었으니까 요건 빼자고 이 X차 치면서 요 중에서 하나 공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거를 알려드렸죠.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PSK 홀딩스 얘도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상승 추세 잘 이어나가다가 살짝 좀 눌리는 모습인데 요거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요. 뭐 조선도 조선이고 뭐 여러 가지 AI도 AI지만 반도체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중국을 반도체로 때렸거든요. 뭐 최근에는 좀 덜하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이런 핵심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쭉 가져가시면 된다.
이런 거 미리 좀 공략을 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BHI. 자, 요거는 이제 원전 수출과 관련돼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얘는 원전 수출 이슈에는 항상 움직이는 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공략을 드렸는데 어때요? 지금 잘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원전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명은 어디? 하단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TX 엔진. 자, 우리 여기서 공략했어요. 그죠? 여기서 공략을 했고 그냥 주마다 여기 횡보죠. 요건 조정이 아니라 횡보지. 횡보한 다음에 뭐예요? 장대양봉 2개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요거를 공략할 때 계속해서 목이 쉬도록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조선주 중에서는 2등주인데 그 2등 조선주 중에서는 1등주라고 그랬어요. 다른 애들 다 가고 나서 이게 바로 가는 거 딱 보셨죠? 요런 거 오늘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2가지 중에서 이렇게 움직일 만한 종목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우리 증시콜라텍에서 공략드렸던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는지 진짜 그냥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수익률 거의 뭐 주마다 나죠. 주마다. 이 밑에 그냥 쭉 잘렸어요. 저기 지하 한 15층까지 내려갈 거예요. 쭉 밑으로 하면. 계속 나니까 여러분들 요거 뭐다? 요런 종목들 어디서 볼 수 있다?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켜고 들이대면 링크 나오는데 거기서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윤호의 당장 내일 공략해도 되는 종목 공략주 2선을 알고 싶다면 여기로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2가지 종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만 준비를 하고 이따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1부에서 얘기했던 그 2가지 섹터와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첫 번째 섹터는 뭘까요? 반도체예요. 또 반도체냐? 우리 방송 잘 챙겨 보시는 분들께서는 반도체 너무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8월 25일 전까지는 반도체 계속해서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8월 25일, 야, 지겹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대체 얼마나 얘기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강력한 확률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사실상 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과 뭐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요새 잘 지내나? 요새 좀 좋나? 뭐 이렇게 뭐 안부 전화하고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한테 뭐 잘 지냅니다. 뭐 살만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분명히 만났을 때요. 트럼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사업가라고. 사업가인데 이 사람은 이거 또 요구할 거예요. 투자하라고. 조선, 반도체, 방산, 원전 이 네 가지. 특히 원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세 개. 여기서 두 개로 나누면 요거와 요거를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라고 할까요? 아니요. 오케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뭐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또 있죠. 25일 저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언급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 직전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요거 분명히 한 차례 더 이야기할 거다.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국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일정이 끝나고 나서 정책 회의라든지 뭐 정책 브리핑 같은 거 할 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 펀드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조선과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25일에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요거 지난주에 봤던 자료예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저는 똑같은 자료를 만약에 계속해서 울거먹어서 뭐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무조건 울거먹어요. 자, 이 8가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비핵화, 북한 관련해서요. 관세, 방위비용, 대미투자. 근데 요 중에서도 관세와 대미투자는 뭐다? 아래 4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뭐다? 조선과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 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반도체를 왜 보셔야 되는지, 그동안 우리 2023년, 2024년 반도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했잖아. 맨날 믿어놓으라고 해놓고는 우리 발등을 찍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번에는 트럼프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뭐 물론 사업 영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굵직굵직한 대기업도 뭐 희망퇴직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귓가에 그런 뭐 권고사직 이런 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엔비디아에다가 11조 원어치 팔았고 11조치. 삼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예. 이재용 그 당시엔 부회장, 현재 회장이죠.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이 삼성이 계속해서 뭔가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혹은 뭐 이런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굉장히 어쩔 수 없는 부진을 겪었는데 다시 한번 부활을 노린다고 최근에 주가가 어때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끝났다라고 하던 사람들도 다시 담고 있어요. 이재용 AI 반도체 중심 전략을 가속한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보다는 이 접는 핸드폰 있죠? 폴드 7. 그게 더 머릿속에 딱 와닿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예쁘기도 하고 좋은 제품이 나온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은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도 이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회사가 뭐예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기업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이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다. 그때 가서 잡으려고 그때 가서 막 상한가 가고 막 이제 막 장대 양봉 막 두세 번 뽑아내고 그런데 그때 가서 잡을 거예요. 그때 가서 잡으면 이미 늦었어요. 뭐 30% 올라가고 나서 잡으면 뭐해? 50% 올라가고 나서 잡으면 뭐예요? 뭐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 때, 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야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는 시간이 문제지 올라갈 것 같아. 해가지고 미리 잡아라.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횡보를 계속하고 있거나 약보합이에요. 혹은 살짝 강보합했다가 뭐 이렇게 변동성 좀 있으면서 좀 이렇게 재미없게 흘러가는데 다른 사람들 야 얘 수급 다 죽었다 뭐 이러면서 쳐다도 안 볼 때 야 얘는 진짜 나중에 갈 만한데 라고 해서 딱 잡아. 딱 잡고 나서 뭐다? 올라가는 거 기다리면 돼요. 올라가는 거 기다렸다가 한 20%, 30%, 40% 이제 막 이제 반도체 섹터 막 올라가고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막 야 반도체 뭐 다 수급 죽었네 뭐 이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야 반도체 이제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다? 그때 팔 거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이게 바로 미리 잡는 매매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면서요. 이겁니다. 트럼프가 반도체에 굉장히 이 레이저 빔 그냥 계속 그냥 쳐다보다 못해 레이저 빔을 쏘고 있어요. 반도체 왕국을 노고라 하는 미국 트럼프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삼성과 SK가 불안하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수입 반도체 관세를 뭐 이렇게 때리겠다. 뭐 인텔 지분 인수설도 있어서 뭐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때요? 진짜 이럴 것 같아요? 애초에 미국이 나 홀로 반도체 왕국이 될 수 있었다면요. TSMC는 있지도 못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지금처럼 커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든 인텔이든 미국 굴지의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 그러니까 설계 기업이죠. 이 설계 기업들이 이렇게 개발을 잘 하고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니까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훨씬 더 첨단화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런 전문 파운드리 기업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내고 설계화한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삼성과 SK가 불안에 떤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이 사람 요 둘 데리고 오지 못해서 안 다릴 겁니다. 뭐 적어도 야 우리나라에 공장 세우거나 우리나라에 뭐 연구기지 세우면 너네 관세 다 면제해 줄게. 그런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뭐다? 거기에 따른 협력사들. 그런 협력사들 또한 뭐다?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반도체를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왜 봐야 하는가? 왜 지난주에도 반도체, 지지난주에도 반도체 계속해서 갖고 나오는가? 한미정상회담의 대표수의 섹터.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목만 아프죠. 소비가 둔화되어도 첨단 산업은 갑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AI가 뭐 지금 당장은 조정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 AI라든지 첨단 기술력은요.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그 발전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라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얘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왕국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다. 아까 처음에 요거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미국 혼자서 할 수 있었으면 뭐다? TSMC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있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뭐냐? 이렇게 있어요. 일단 제우스는 지난주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자, 요
9종목 중에 딱 하나예요. 하나. 반도체 종목 굉장히 많죠. 요거 말고도 정말 수없이 많은데 반도체야말로 진짜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섹터예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잡아야 되는데 요 9종목 중에서 하나입니다. 요 9종목 중에서 하나. 어디서 공략한다? 하단의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수 있다. 하단의 QR코드는 뭐다? 증시콜라텍 게시판 링크 QR코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까지 흐름이 어떤데? 삼성전자 흐름 어때요? 이거 2025년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자, 5월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하다가 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올 줄이야. 생각보다 반등이 빨랐어요.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하이닉스야 뭐 애초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횡보가 길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확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지친 사람들이 삼성전자로 올라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주, HBM 관련주에서는 대장주격이죠. 근데 어때요? 빼려고 했는데 못 뺐어. 왜냐?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올라가요.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와. 근데 오늘 또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 그리고 요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반도체는 좀 미리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테마. 반도체 봐야 된다. 그럼 종목은 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야, 이게 뭐 길게 적어놨다, 그죠? 반도체 후궁정 소모품 전문 기업인데 뭐 인쇄회로 기판 불량 체크하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소모성 부품을 뭐 이렇게 제공한다, 만든다. 뭐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만든다라고 이게 뭐 적어놨는데 길죠? 이거 말고 이거 봅시다. 고객사예요, 고객사. 우리나라 포함해서 해외 고객사들까지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엔비디아 있고요. 기가바이트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 뭐 굴지의 대기업은 다 있어요. 우리가 들어봄직한 그런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 다 이 회사가 휘어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기술력도 있고 시장 장악력도 있다. 실적이 어떻느냐. 영업이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600억을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이에요, 요거는. 근데 여기 이제 2025년 3월부터 보면 진짜 찍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보면. 자, 당기순이익도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영업이익률이 이게 40% 중반대거든요. 45% 지금 이제 거의 44.65% 작년에 나왔는데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뭐다? 44%, 47%, 45% 예정.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1,000원 팔아가지고 300원 남기다가 400원을 남기네? 어제까지는 400원 남기다가 오늘은 또 500원을 남기네? 이런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시가총액은 3조예요. 여러분들께서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렇게 빠른 변동성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작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얘네들은 한 번 들어올 때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봐야 된다. 시가총액 3조지만 날랜 3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말고 뭐 PER도 뭐 25배고 뭐 PER 25배 커 보이죠. 근데 앞에 요거 보면 큰 게 아니에요. 뭐 배당 수익률도 소소하게나마 1.35% 연 기준 1.35% 배당을 해준다. 주주도 챙긴다는 거예요. 실적도 좋고 고객사도 많고 주주도 챙기고 PER도 이 회사의 장악력에 비해 시장 장악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왜 공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수급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좀 갈려요. 외인은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샀어요. 거의 뭐 중간에 한두 번씩만 이렇게 매도가 그냥 살짝 매도 나오는 척이죠, 이거는. 매도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냥 매수를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못 올라가면 뭐다? 결국에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왜냐? 왜 못 올라가고 있냐? 기관이 팔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뭐 10억 대주주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이슈나 노란봉투법 그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좀 팔고 있는데 오히려 외인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잭슨홀 미팅. 그 잭슨홀 미팅 내일 있다고 했어요. 내일 있는데 이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정체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는 그런 이제 큰 이슈가 하나 해소가 되면 어쨌든 여기서 기관은 매수세로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뭐다? 외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까지 들어오면 뭐다? 못 올라가던 주가 팝콘 터지듯이 올라간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2025년 일봉 차트입니다. 자, 6월이에요. 6월에 보면 얘가 이렇게 장대양봉 3번 그리죠. 어때요? 여기서 빠지는 척 하다가 여기서 잠깐 뭐 거래 정지도 좀 걸려주긴 했습니다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빼다 갑자기 확 올라버리죠. 장대양봉이 3연속으로 나오고 안 가지겠지 이러다가 확 올라가요. 여기서 한번 물량 털어내고 이제 살짝 내려앉았고 오늘 장에서 3%가량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어때요? 외인이 계속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약세 흐름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외인 말고 개인이라든지 기관이 매수세가 조금만이라도 붙으면 얘는 요 점을 금방 돌파한다. 44,000원, 45,000원대에서 공략을 해서 뭐다? 52,000원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매도점 잘 잡으면 되는데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한 6만 원까지는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봤을 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 링크 나오는데 그 링크에서 콜라텍 게시판 입장할 수 있고 그 콜라텍 게시판에서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1분도 지체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가져가셔가지고 재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크라제건이에요. 야, 오랜만에 들어보죠. 근데 최근에 이 트럼프 행보가 약간 만만치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러우 협상의 진심인 트럼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EU가 우크라 안전을 보장하겠다. 2주 안에 러우 회담이 열릴 것이다. 전쟁 끝낼 거라는 거예요. 푸틴, 젤렌스키 기꺼이 만날 것. 러우 회담 이은 3자 회담 추진. 살짝 표정은 시무룩해 보이지만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 국력이 그 전에 전쟁하기 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그냥 질질 끌어가면 뭐예요? 유럽도 더 등질 수 있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자기가 자존심을 조금만 굽히면 그래도 트럼프는 그래도 좀 칭찬해 주겠지. 그러면서 회담은 뭐다? 앞으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갑자기 왜 나왔느냐? 자, 항상 트럼프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같이 때리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중국이었어요. 중국 너 반도체 제재할 거야. 그러면 시진핑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냥 깨갱했어요? 나한테 히토류가 있는데 괜찮겠어? 히토류 수출 안 해? 이러면 트럼프는 진짜 뚜껑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이걸 왜 하느냐? 트럼프가
러시아의 전쟁을 종전시키고 싶어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유. 히토류 때문이에요. 히토류. 야, 저놈의 히토류만 아니어도 중국 내가 겁나 때릴 수 있는데 진짜. 야, 정말 속에서 열불 날 겁니다. 근데 때마침 우크라이나가 이런 금속이라든지 비금속 광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광물 지도인데 점이 굉장히 많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군침이 싹 돌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얘가 그렇게 휴전, 종전, 러우 협상에 목매는지 아시겠죠? 메인 이유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거랑 더해서 뭐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실리적으로 따지면 약간 요 방향이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재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 지금 풍비박산이 났거든. 그러면 우크라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전쟁 이후 우크라 에너지 생산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툭하면 정정될 거야 아마. 그러면 전기 생산 시설 그리고 전기 송신 시설이 송전 시설이 굉장히 뭐다? 간절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요 항만과 철도, 도로 등이 파괴가 됐어. 여기 보면 요 시뻘건데 주황색 이런 것들 있죠. 요거 말고도 다른 도로나 철도도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에너지도 같이 봐야 되고 얘도 같이 봐야 되는데 뭐다? 요거를 좀 더 빨리 봐야 된다. 왜냐? 어쨌든 뭔가 복구를 하려면 뭐 그거 이 기자재 같은 것들 뭐 원전 만들 때 원전 기자재라든지 뭐 그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지고 피라미드 만들던 그 시절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고 걸어가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이제 막 공사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동수단, 운송수단, 운송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동차로 그런 거 일일이 하기가 힘들어. 웬만하면 철도를 가장 먼저 복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뭐다 우리는? 철도 관련주를 봐야 된다. 아시겠죠? 원전, 교통, 한만, 건설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교통.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원전을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입니다. 우리는 오늘 1번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재건 관련주엔 뭐가 있냐? 현대로템, 현대에버다임 얘는 대표적인 테마주죠. 두산에너빌리티, TYM. TYM은 얼마 전에도 올라갔었어요. 왜? 우크라 재건 기대감으로. 우크라 하면 또 뭐예요? 곡창지대. 그 곡창지대를 갈 만한 그런 농기구 수출이 굉장히 기대된다면서 얼마 전 장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었어요. 우크라 재건을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건설 장비, 뭐 두상바켓 그리고 뭐 요런 것들도 건설 장비나 뭐 요런 것들,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미리 해두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어떤데 지금 TYM이 사실상 홀로 거의 올라갔다고 보면 돼요. 근데 두산마켓이라든지 현대에버다임 얘네들 어때요? 지금 살짝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한데 묘하게 지지선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주식이 소강돼 있고 누군가가 담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크게 폭발하지 않으면서 뭔가 길을 모아가는 이런 횡보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야 된다. 근데 요걸 다 공략해야 되느냐? 아니다. 요 중에서 TYM 빼고 올라갔으니까 요 중에서 딱 하나만 공략할 거다. 그거 공략하려면 어디? 하단에 QR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명, 자세한 종목명 알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우크라 재건 종목 뭐 봐야 되는데 힌트 들어갑니다. 근데
보고 맞출 수 있는 분들은 맞추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코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크라 재건인데 요거 뭐 밑에 뭐 디펜스 솔루션, 뭐 레일 솔루션, 에코플랜트 말이 어려워. 철도, 방산 사업에 특화된 대기업이에요. 사실 철도만 봐도 굉장히 좋은데 요 방산 모멘텀도 엄청 강해요. 얘가 빅4 기업 중에 하나예요. 방산 빅4 기업 중에. 근데 최근에 횡보를 하기 시작했고 그 횡보세에서 주워 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크라 재건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적을 쭉 봤는데 얘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더블로 한 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100원 벌던 사람이 화요일에는 200원을 벌어. 수요일에는 400원을 벌어. 목요일에는 800원을 벌어. 이게 엄청난 점프잖아요. 정말로 그러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예정이 1조래요. 재작년에 2,100억, 작년에 영업이익 4,500억, 이번에 1조 기대된 1조로 예상한다. 실제로 어때요? 2025년 3월에 2천만 원 찍었어요. 영업이익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굴지의 방산 대기업, 철도 대기업인데요. PBR이 37배 정도가 돼요. 이 37배, 야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일업종 PER이 74배입니다. 얘가 사업을 더 잘하면 잘했지 꿀리지는 않는데 PER이 절반가량밖에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뭐다? 지금 주가가 횡보세 하고 있는 그 구간 자체가 저평가라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어때요? 그래, 5월부터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어. 그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때요? 횡보하면서 살짝 하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개미털기라고 봅니다. 뭐 소형주만 하겠냐마는 요거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RSI 지표예요. 아까 첫 번째 종목에서 RSI 지표를 짚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짚어드려서 조금 아쉽네요. 그것도 RSI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빨간색 부분에 들어갔을 때가 과매수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 주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90%입니다. 80%, 90%가 돼요. 거의 하락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어때요? 이 50이 딱 중간이거든요. 요 가운데 선. 근데 그 이후 그 밑으로 25까지 떨어졌어요. RSI가 25까지 떨어졌다는 거는요. 얘는 적어도 RSI가 한 60까지는 반등, 못해도 50까지는 반등할 거거든요. 근데 RSI가 반등을 하면서 보통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주가 자리가 여기 20만 원 자리가 될 거예요. 현재 주가는 17만 3천 원입니다. 근데 이 RSI 반등세로만 먹을 수 있는 게 뭐다? 20만 원까지, 즉 한 주당 3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주식 여기서 뭐 상승을 할 확률이 더 이 돌파할 확률이 훨씬 더 큰 이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단에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방송은 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그러면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 크리티컬한 두 종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어디에선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고자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